안녕하세요. 배우 장희진입니다. 1989년 전 세계의 이목이 서독의 수도 베를린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던 독일을 40년 가까이 가로막았던 세상에서 가장 높은 담은 시민들의 망치질에 힘없이 무너지며 통일 독일을 향한 발을 내걸었습니다. 통일 독일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베를린은 격변을 거듭하며 공산주의 특유의 어둡고 칙칙함을 벗어내고 문화와 유행을 선도하는 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가급적 녹지는 보존하며 발전하여 쾌적한 도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현대화되어가며 유행을 선도해가는 베를린은 과거 동독 시절의 모습과 공존하는 모습으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직항 노선은 운행되고 있지 않지만 전 세계에서 다양한 항공사들이 운항을 하고 있으며 이체라는 초고속 독일 철도를 이용한 방문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몇몇 장소에서는 네오나치즘이나 인종 우월자들의 비인륜적인 범죄들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된 치안을 바탕으로 안전한 여행을 보장해주고 있으니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해가는 유행과 문화의 도시 베를린을 한번 들려보는 건 어떨까요? 비레름 황제의 독일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입니다. 1906년 완성된 교회는 1943년 세계 2차 대전 당시 공습으로 인해 지금의 모습처럼 손상되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과 자신들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복원이나 재건축 없이 당시의 외관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왼쪽 옆에 지어진 팔각형의 예배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푸른색을 기초로 하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신비로운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육각형의 타워형 빌딩이 들어서 있으며 레스토랑과 상점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전쟁의 상흔과 현대 건축물의 묘한 조화가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센의 독일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 1864년부터 9년간 지어진 전승 기념탑입니다. 지게스 조일레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높이는 무려 67m에 달하고 있고 50m 지점에는 전망대가 위치하여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념탑의 꼭대기에는 8.3m의 높이와 35톤의 무게를 자랑하는 승리의 여신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승리의 여신상은 오늘날 베를린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코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 공원은 1km의 폭과 3km의 길이로 과거에는 제후들의 사냥터로 사용되었던 공간입니다. 1830년부터 일반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공개가 되었으며 전승기념탑, 브란덴부르크문 등의 다양한 조각상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아픈 과거로 인해 불황자와 약물 중독자들이 밤에는 자주 출몰하는 지역으로 야간에 절대로 혼자서 이곳을 다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테네 신전을 모티브로 제작된 이 브란덴부르크문은 26m의 높이로 제작되었습니다. 1788년 고전주의 양식으로 만들어진 이 문은 분단 독일 시대 동서독을 가로막는 베를린 장벽으로 둘러싸인 분단의 상징이었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후 통일동일의 상징으로 탈바꿈되어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문의 중앙부 꼭대기에는 4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탄 승리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은 1806년 나폴레옹에게 약탈되었던 것을 1841년 다시 돌려받아 현재 위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브란덴부르크 문을 시작으로 동쪽으로 1.5km의 길이를 가진 거리입니다. 국립도서관, 국립오페라 하우스 등과 더불어 몇몇 국가기관들이 있는 거리입니다. 그와 함께 베를린의 명문대인 훔볼트 대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샹젤리제 거리라고 불리는 이곳은 현재 레스토랑과 노천 카페, 은행, 고급 차량, 쇼룸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양옆으로 늘어서 있는 가로수들은 여행 중 지친 심신의 녹음의 힐링을 전해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심의 가로수길 노천 카페에 앉아 즐기는 커피 한 잔은 어떨까요?
베를린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포츠당 광장은 파리의 퐁비두 센터를 건설한 렌조 피아노의 계획으로 조성된 광장입니다. 소니센터, 카지노, 쇼핑몰, 타임클라인슬러 등의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소니센터, 카지노, 쇼핑몰, 타임클라인슬러 등의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40여 개의 스크린을 보유한 멀티플렉스와 영화 박물관, 영화학교 등이 있으며 현대 건축물들이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독특한 설계를 바탕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과거 가장 혼잡한 교차로에서 황량한 거리로 다시 베를린의 중심으로 변화되어가는 포츠당 광장을 한번 들러보세요. 1747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웅장한 이 성당은 베를린 대성당입니다. 바로크 양식의 외관과 빅토리아풍의 실내를 가지고 있는 대성당은 1944년 폭격에 의해 크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 1975년 재건축을 시작하여 2001년에 이르러 완성되었으며 청동돔을 가진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호헨촐레른 왕가의 석관들이 있으며 7,269개의 간을 자랑하는 독일 최대의 파이프 오르간도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70개의 계단을 통해 돔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체력이 허락한다면 한 번 정도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보대박물관, 싱박물관, 구박물관, 구내셔널 갤러리 등 수많은 박물관이 모여 있어 박물관 섬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페르가몬 박물관입니다. 페르가몬 유적과 아테네 유적, 바빌론 유적 등 고대의 문명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박물관입니다. 지역에 따라 그리스, 로마, 서아시아, 이슬람 등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페르가몬 제단은 기원전에 만들어진 높이 9.7m의 제단으로 헬레니즘 건축의 최고 걸작입니다. 너무나도 정교한 부조 조각들은 페르가몬의 예술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명의 다양한 예술품과 함께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단 독일의 상징과도 같았던 베를린 장벽의 이야기와 분단의 슬픈 이야기들이 모여있는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지는 베를린 장벽 박물관입니다. 다른 유적지와 다르게 동일시대의 역사적인 한 장소를 방문하는 느낌은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장벽을 넘기 위해 사용되었던 1인용 비행기와 자동차 등 탈출을 위해 사용되었던 다양한 물건도 전시되어 있으며 영상 자료와 오브제 등으로 통일 베를린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건 어떠세요? 장벽 박물관과 가까이 위치한 이곳은 분단 당시 국경 검문소인 체크포인트 찰리입니다. 외교관과 연합군들이 동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었던 공간이었습니다. 1990년 6월 22일 철거되었던 당시의 검문소를 재현해 놓은 공간으로 한 번 정도는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드리히 1세 국왕이 아내인 조피 샤를로트의 여름 별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샤를로텐부르크 성입니다. 1695년 착공하여 4년의 공사를 통해 완성되었으며 궁전의 정면에는 프리드리히 1세의 기마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도자기가 가득한 도자기의 방, 은희방 등이 공개되어 있으며 성의 내부에는 선사박물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냉전시대의 아픔과 함께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힘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독일의 수도 베를린입니다. 현대 미술과 건축 패션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는 베를린은 새로운 매력으로 여행객 여러분들의 본능을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다른 유럽에 비해 소매치기와 도난 발생 비율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네오나치와 인종 우월주의자 그리고 약물 중독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가급적 외딴 곳이나 늦은 시간에 배에는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외 안전여행 오디오 가이드를 전해드린 장희진이었습니다.